학우들의 다양한 목소리 가감없이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오피니언 리더로 출발합니다. 대전대신문 학우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볼게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캠퍼스의 글로벌화의 기치 하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적을 대학 평가의 지표로 삼고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심지어 등록금을 할인해주는 대학도 생겼다. 무분별한 유학생 모집으로 인해 전국 불법 체류 유학생이 7.5%에 달하고 입국 직후 집단 이탈로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이 된 사례도 있었다. 전체 재학생 수의 절반이 한국어를 못하는 유학생으로 채워져 교육의 질적 하락 문제가 심각한 대학도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친한 인사를 늘릴 수 있다는 정치 외교적 의미도 있다. 그러나 유학생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관리 소홀로 한류나 K-팝을 보며 키워온 코리안 드림이 혐한으로 바뀌기도 한다. 모든 유학생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소통의 어려움으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과제 미제출과 백지에 가까운 시험 답안 제출로 학사 경고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장학금의 학점 요건을 맞추지 못해 학비와 생활비 충당을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내몰리기도 한다. 같은 국가 출신 학생들끼리만 다니며 한국어 수준은 갈수록 퇴보된다. 팀별 과제에서 같은 팀이 된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무임승차에 몹시 불편하다. 이런 학생들은 교수도 그저 수업에 빠지지 않게 독려하는 정도 외에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전국의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면서도 이들을 온전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인프라와 문화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 지적을 통해서 사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결론 부분을 마저 읽어볼게요. 열정이 있는 우수한 유학생 유치가 절실하다. 중국과 베트남 이외 유학생 국적을 다양화해야 한다. 그러나 분홍빛 꿈을 그려주는 홍보를 통해서가 아닌 대학의 역량을 키워 우수한 인재가 우리 대학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양적인 확대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질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엄격한 학생 선발 기준의 적용과 교환 교수의 활용, 지속적 한국어 교육 및 현재의 버디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혼자서 혹은 끼리끼리 겉도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우리 재학생이고 졸업생이며 동기이고 선배이고 후배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고 있는 이 시기, 홀로 고립되고 있는 유학생이 없는지 관심이 필요하다. 네, 이어지는 사설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목은 코로나19 팬데믹 속 청년 고용 쇼크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경기 불황이 예고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팬데믹까지 겹쳐 많은 업종이 타격을 입었고 기업 채용은 연기됐다. 취업시장의 문은 더 좁아졌고 선호하는 일자리의 문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사회가 멈춘 듯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졸업자들은 대학의 울타리 밖을 나왔지만 많은 수의 학생들은 취준생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의 한파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게다가 얼어붙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다 막힌 벽을 마주하고 돌아선 취업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기성세대는 요즘 젊은이들은 힘든 건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데 청년들은 대기업, 공기업만 바라보니 미취업 상태는 자초한 점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나름 자기 개발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청년들의 꿈조차 차별을 받는다면 그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기성세대가 만든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탓할 일은 아닐 것이다.
일자리 개수가 아니라 고학력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청년층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4년짜리 공약용 일자리 정책이 아닌 5개월짜리 엑셀 입력직 청년 인턴 자리가 아닌 중소기업의 고용 여건이 대기업만큼 좋아질 수 있는 100년을 내다보는 경제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에게는 뼈아픈 지적이 되겠지만 이런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부대신문 학우들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볼게요. 정선아 대학 사회부장이 쓴 칼럼입니다. 삼키지 못한 환상, 제가 읽어볼게요. 한 유명 먹방 유튜버가 먹뱃 의혹에 휩싸였다. 음식을 먹는 척하다 뱉어버리고 씹는 부분만 편집해 영상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는 여느 먹방 유튜버와 다를 것 없이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겼다. 그런데도 뛰어난 외모와 마른 몸을 유지해 인기를 끌었다. 먹뱃 논란이 일자 사람들은 분노했다.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애초에 먹지도 않았다니. 논란이 일기 전 그의 먹방 영상에는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살이 안 찌냐며 그를 부러워하는 댓글들이 달리곤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관리 비결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방송을 해야만 하는 유튜버 본인도 또 그걸 지켜보고 부러워하다가 진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껴야 하는 시청자도 모두가 참 서글프고 비극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건지 칼럼을 더 읽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볼게요. 현대사회에서 살이 찌는 것은 잘못으로 간주된다. 외모도 스펙이란 말은 이제 낯설지 않다. 특히 뚱뚱하면 할수록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많은 경우 살이 쪘다는 것은 노력 부족으로 여겨진다. 능력주의 시대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난은 거세다. 자신의 식욕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신체의 모양새는 성격과 능력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까지 이어진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을 감시하고 검열했다.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규정한 몸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다. 이상향에 근접한 몸을 가지지 못하면 좌절했다. 그런데 사회는 여기에 새로운 환상까지 주입했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을 추켜 세웠다. 미디어는 마른 사람들이 마치 폭식하듯 먹는 모습을 내보냈다. 이러한 모습을 반전 매력이라며 칭찬했다. 방송 외에는 거의 굶는다는 연예인의 고백은 지우고 많이 먹어도 좋은 몸매를 유지하는 기인으로 표현했다. 잘 먹는 것은 미덕이 됐다. 물론 살이 찌는 것은 여전히 금지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환상은 새로운 박탈감을 안겨줬다. 잘 포장된 허구는 동경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노력해야 하는 목표도 아니다. 불가능하고 부당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환상은 환상일 뿐이다. 삶의 실제는 카메라가 꺼진 곳에 있다. 시원한 팩트 폭격처럼 느껴지는 칼럼까지 학우들의 다양한 목소리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